자,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조건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족할 때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구해봐. 이제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3-2에다가 a를 곱한 거에 합을 지금 원하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거를 조금 변형을 한번 좀 해주면 얘를 그러면 a 제곱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 a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a 제곱 자리에 이 친구가 뭐 할 수 있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 a 빼기 2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분배하면 되겠죠. 분배하면 a에다가 마이너스 2, 3 요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하고 3 요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쵸? 자,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7, 4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A에다가 마이하고 마3을 곱하는 거, 즉 얘를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누군지 지금 알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넘어가면 A에 마2하고 3이라는 친구는 자, 7, 4에다가 더하기 2에 마이하고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뭐 계산하는 거 문제 없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결과물이 뭐가 되겠어? 얘는 7이 될 것이고 사실 2는 필요 없죠. 어차피 뭐 곱할 때는 그냥 자기 자신 나오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2개 더하니까 7, 2개 더해서 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성분의 합이니까 답은 1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이러한 식을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을 조금 해서 그냥 문제를 풀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면은 A에다가 이렇게 곱했을 때는 얘가 나오고 0, 1을 곱했을 때는 얘가 나오고 그럴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일단은 가장 조금 내가 편하게 접근을 하려면 지금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를 갖다가 A, B, 뭐 C, D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1, 0을 이렇게 곱해 보면 얘는 자 이렇게 곱하면은 A고 얘는 0이니까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C고 얘는 0이니까 얘는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아 A가 2고 C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뒤에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A에다가 A, B, C, D 그 다음에 0, 1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얘는 0이고 얘는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이고 얘는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 있는 친구가 2라고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A 행렬이라는 걸 갖다가 A, B, C, D인데 A, 뭐 B, C, D 이렇게 되니까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A 행렬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고 했으니까는 여기 A에다가 누구만 곱해주면 돼? 2, 3만 추가적으로 계산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고, 이제 이러한 풀이를 좀 우리가 할 수도 있기는 해. 그런데,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행렬에 그렇게 조금 힘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니네 학교에서 얼마큼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행렬 A와 2차 정사각 행렬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에 이거하고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자, B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얘가 나왔고 뭐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 지금 A도 2차 정사각 행렬이고 B도 2차 정사각 행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B를 뭐 일단은 조금 뭔가 세팅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B를 갖다가 P, Q, R, S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놓고 이 가족권에 의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에다가 자 2라고 마이너스 2를 한번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P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Q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찬가지겠죠. R 마이너스 S 이렇게 되겠네. 됐지? 얘가 뭐라 그랬어? 얘가 0, 0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P 빼기 Q가 0이고 R 빼기 S가 0이니까 P하고 Q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도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나는 B라는 거를 갖다가 똑같으니까 여기 P, R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 얘부터 볼게. A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라는 거는 얘네 두 개 더하는 거니까 P 더하기 1이고요. 여기도 P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R 더하기 A 더하기 R A 더하기 R 이거고요. 자, 1행 2열이니까 1행 2열이니까 얘를 말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행 1열이니까 얘를 말한다 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에 성분의 합을 한번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구할 거는 바로 뭐냐면은 A 더하기 R 더하기 P 더하기 1 얘가 지금 얼마냐? 이거 지금 나에게 물어봤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나조건을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얘네들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야. 자, A, B가 2A니까 A, B 한번 해볼게요. 1, 1, A, A 하고요. B는 P, P, R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보면 P 더하기 R 되겠죠? P 더하기 R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 P 더하기 R이겠네요. 그 다음에 AP 더하기 AR이니까 A로 묶으면 P 더하기 R 얘도 AP AR이니까 A로 묶으면 P 더하기 R 이렇게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자, 이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2A다라고 했으니까 2A니까 여기다가 2배 해주면 되겠지. 2배 해주면 2A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P 더하기 R이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P 더하기 R이 얘가 2니까 2A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P 더하기 R 얘는 일단 너는 2구나 라는 거는 나는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뭐 A 더하기 1이니까 A 값만 내가 먼저 확인을 하면 뭐 답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BA가 3이라고 했으니까 B, P, R 하시고요. A가 1, 1, A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보시면요. P 더하기 A 얘도 마찬가지로 P 더하기 PA네요. PA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P 더하기 PA고 얘도 P 더하기 PA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는 R 더하기 RA 마찬가지죠. R 더하기 RA 이렇게 되고 이게 뭐라 그랬어? 삽이라고 했다. 그치? 삽이니까 삽이면 얘는 삽P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게 이거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없어지면 얘는 3P가 될 것이니까 PA가 3P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3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쭉 더하시면은 6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아예 작년에는 어쨌든 안 했어. 아예.
행렬이 뭐 고1 때 딱 하고 나면 고2 때 고3 때 아예 다루지 않거든. 그래서 그래. 뭐 고2 고3이 조금 더 활용성이 있으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놓으면 좋긴 한데. 자, 행렬의 곱셈과 실생활 활용이에요. 뭐 요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이렇게 곱해보면 일단은 얘하고 얘를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여기 1번 여기에 나오겠죠. 1번 선생님이 뭐 2번 1행 1열 1행 2열 뭐 2행 1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봐 얘들아. 얘하고 얘를 곱한 거는 뭐가 될까? 3000 곱하기 3 삼각김밥이 3,000원인데 3개 샀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컵라면이 1,200원인데 4개 샀다 그 얘기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철수가 어디? P편의점. P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총 금액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철수가 Q편의점에서 산 물건의 총 금액 이것만 좀 여러분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0이가 되겠죠. 0이가 P, 여기는 0이가 Q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철수와 0이가 PQ에 지불해야 될 금액을 행렬로 한번 나타내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네.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기에 결과물 요렇게가 바로 1번의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PQ 중 어디서 사는 게 더 적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얘가 PQ, 0 입장에서 PQ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 동네에 있는 P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881번. 여기 한번 보시면 얘들아 1행 2열이야. 1행 2열. 1행 2열이 뭐냐면 잘 봐봐. 얘가 1행 얘가 1열. 맞죠? 1행 2열. 그쵸? 행은 여기서 관여하고 열은 여기서 관여한 거니까 그러면 요렇게 곱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 2행 1열. 이렇게 되는 거는 2행 2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1번, 2, 3, 4라고 했어. 되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번이 뭐야?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현우가 사과 2,500원짜리 3개 사고 자두 1,000원짜리 7개 산 돈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현우가 지불한 돈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뭘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산 거잖아. 그치? 현우가 산 사과와 자두의 총 뭐가 되겠어? 무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고 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여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우가 센 총 가격 돈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우가 산 물건의 무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B의 1행 2열이 나타내는 게 누구냐, 얘가 누구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지우가 구입한 사과와 자두의 총 가격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A는 뭐니? A는 우리 어떻게 보면 돼? 그러면 마트에서 성재가 산 금액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A는 마트에서 성재가 산 거고 얘는 마트에서 수지가 산 거고 여기는 편의점에서 성재가 산 거고 편의점에서 수지가 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성재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총 가격이 얼마냐? 성재가 편의점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C가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880. 이 문제 같은 경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곱하면, A는, 그쵸? 이게 원가죠, 원가. 원가, 상반기. 그치?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책상하고 의자를 만든 총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하반기 원가고요. C는 상반기에 판매 대금이죠. 판매 대금. 총 판매 대금. 하반기에 판매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상반기 판매된 제품의 원가 총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죠.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합쳐야 되는 거죠. 자, C하고 D는 1년 동안 판매된 제품의 총 판매 금액이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금액이니까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D-B는 하반기의 총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매가에서 원가 빼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게 이익금이죠. 그래서 D가 또 맞는 선택지가 되니까 니은 D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 B하고 B가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죠. 이제 같다라는 게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런 거 거짓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야 지금 여기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지수도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지수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A, B하고 B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같으면 뭐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수 이게 곱셈 공식 이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다 아까 안 됐던 것들이 다 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 2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같은 경우는 이는 실제로 의미가 없는 애예요. 곱하기에서는 2는 1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곱셈 공식은 곱하기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곱셈 공식을 다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다, 얘들아.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에 이제 성립 여부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하고 상황이 달라요. 이것이면은 이것도 가능하다. 아까는 이거였어, 그치? 그쵸? 이것이면 이것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반대로, 이것이면 이것도 되느냐라는 걸 내가 지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얘기 얘들아. 자, 고등학생은 학생이다 라고 만약에 말하면 얘는 참이죠. 그쵸? 고등학생 학생 맞죠? 근데 반대로 학생이면 고등학생이냐 라고 말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거짓이겠죠. 왜 그러냐면 모든 학생이 고등학생을 말하는 거는 아닐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수2에서 이제 명제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배우긴 할 건데 A가 B이다 라고 해서 B는 A냐 이게 참이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참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거짓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명제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이것이면 이것이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참이었어요. 그쵸? 근데 반대로 이것이면 이것이냐 또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참이 되는 거는 당연히 암기할 필요가 없죠. 참은 뭐 하는 거니까? 맞는 거니까. 그치? 당연히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 맞지 않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이것이면 이것이다. 아까 얘들아 뭐였어요 이거? 참이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참이었어요.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뭐라고 돼 있어?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네. 왜 거짓이냐 라는 거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A, B의 곱이
영행렬이지만 BA가 영행렬이 아닌 경우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조금만 살펴볼게.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보자. AB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AB를 곱했을 때는 뭐가 나와? 영행렬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리고 BA를 곱했을 때는 영행렬이 아닌 서로 다른 행렬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왜 거짓이냐 지금 그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자 AB의 제곱은 여기 이쪽 왼쪽 좌변 AB의 제곱은 AB는 0이니까 당연히 0제곱이 되고 0이 된다 이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는 이쪽 부분은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A, B, B인데 A, B가 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0이야. 얘가 0.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도 당연히 0 되겠죠. 0이랑 곱하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곱하면은 얘도 뭐가 되겠어? 최종적으로 얘도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좌변하고 우변하고 둘 다 영행렬로 같았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AB와 AB의 곱과 BA의 곱이 서로 뭐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A, B가 BA가 이것이다. 그러면은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되면서 이제 뭐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등등등등등등등 지수 법칙 다 된다고. 알겠지? 그런데 반대로 가는 거. 얘네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되느냐라는 거는 다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아. 뭐만 되냐? 이런 곱셈 공식 같은 경우만 가능하다. 얘는 이제 지수 법칙이었는 얘들아. 지수 법칙은 안 된다 그 얘기야. 뭐만 되냐? 곱셈 공식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다루게 되면 그때 좀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할게요.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참이냐라고 이제 물어본 건데 A하고 B를 곱해서 A가 됐어. BA 곱해서 B가 됐어. 그러면 이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A, B가 A니까 얘는 A란 얘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BA가 그러면 B니까 얘는 B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것이면 이게 참이 되려면 A하고 B하고 뭐 해야 돼? 같아야 참이 되겠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맞죠? 이것은 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참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게 같아질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A하고 B가 같지 않은 이상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입장이 되겠죠. A, B가 B니까 나는 B가 될 거야. BA니까 나는 A가 될 거야. 이 말이거든. 그럼 두 개가 이렇게 같냐? 그 얘기잖아. 당연히 같지 않을 수도 있지, 당연히 A, B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두 개 같으면은 A, B하고 B가 같느냐? 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냥 뭉퉁거려서 얘가 먼저 나오고 이것이면 이것이냐? 라는 거는 다 참이야, 그냥. 알겠지? 그런데 이것이면 이것이냐 라는 거는 얘는 지금 지수 법칙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알겠어? 근데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 틀을 이렇게 보시고요. 뭐만? 곱셈 공식에 관련된 것만 뭐하다는 거야? 참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만족하는 참이 될 수가 있다. 큰 틀에서 그 정도만 그냥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인자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행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거의 다루질 않아. 교과서에서. 영인자가 이제 뭐냐면
행렬의 특징상 얘가 영행렬이 아니고 얘가 영행렬이 아니야.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 두 개를 곱해가지고 뭐가 나와버리는 거야? 영행렬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지? 두 개를 곱해서 영행렬이 된다라고 해서 A나 B가 무조건 0이 돼야,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 돼야 되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야. 그런데 반대로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곱하기 결과물이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극히 이렇게 가는 거는 지극히 정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가 만약에 0이 되려면 네가 0이 되든지 또는 네가 0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했던 실수 법칙이죠. 그런데 이것이 행렬에서는 뭐 한다는 거야? 통하지 않는다. 왜 통하지 않느냐? 영인자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뭐 K라는 행렬이 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P라는 행렬이 있으면 이 두 행렬이 0이 둘 다 0이 아니더라도 두 개를 곱해서 0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야. 알아듣겠지? 이런 거 마찬가지. 이것이면 A가 B고 또는 얘가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야. 그냥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일단은 그냥. 영인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A가 이렇게 생기고 B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A제곱, B제곱 빼가지고 얼마든지 뭐 만들 수 있다고? 0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야. A, B의 곱이 0행렬이면 BA는 그러면 0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알고 있죠. A, B하고 B, A는 같지 않은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그 정도 상식선에서만 보더라도 얘는 거짓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영인자 확장했는데 뭐 했던 얘기 한 번 더 반복할 건데 이게 이제 영인자에 대한 이야기죠. 두 개를 곱해서 0이 나온다고 해서 둘 다 0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걸 확장시키면은 A 제곱이 0 행렬이라고 해서 A가 0의 행렬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야. A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제곱을 하면은 0 나와버려. 알겠지? 그런데 그런적으로 A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실수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법칙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A 배포 뭐 이건 아까 마찬가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의 추정이고 이런 것들도 하여튼 아예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플러스 알파 그냥 하나 더 알아놓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AM이 서로소일 때 서로소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소는 두 개의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야 돼? 1밖에 없는 거 말하는 거지. A의 M제곱을 했더니 2가 나왔고요. 또 N제곱을 했더니 2가 나왔어. 단위 행렬이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있는 M하고 M이 서로 달라. 쉽게 말하면 얘가 세제곱, 얘가 뭐 2제곱 이런 식, 세제곱, 5제곱 이런 식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즉 얘네 둘이가 서로소인데 2가 둘 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A가 처음부터 단위 행렬이었을 경우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하나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A를 3번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경우나 A를 5번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 A 행렬은 많이 있어.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둘 다 동시에 이렇게 만족한다면 이런 경우는 단위 A 자체가 처음부터 단위 행렬인 경우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3이 2고 A5가 만약에 2다. 얘네 둘이가 뭐야? 서로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A는 무조건 처음부터 단위 행렬인 경우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A6이 2고 A9가 2야. 근데 얘네는 서로수가 아니잖아. 그치? 이랬을 때는 6과 9의 최대 공약수가 바로 단위 행렬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5, 얘가 3이야. 니네 둘이 서로수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단위 행렬. 알겠죠? 여기 6이야. 여기 4야. 그러면 여기는 A2가 6과 4의 최대 공약수가 단위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6이고 4가 2다. 그러면 A가 단위 행렬이냐? 이거는 거짓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뭐 그냥 그런 것도 하세요. 그리고 이거가 0일 때 이거 a 세제곱은 단위행, 이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어요. 그쵸? 이건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까? 오메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0이면 그 x 세제곱이 여기 양수이면은 1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냥 오메가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더불어서 얘하고 얘는 어떤 거 좀 추가로 가지면 되냐면, 우리가 i는 몇 개씩 4개씩 이렇게 묶었을 때 얘가 0이 됐던 거잖아. 그치? 세제곱이 1 된다라는 거는 몇 개씩 묶었을 때 3개씩 묶었을 때 그거의 결과물이 0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거 선생님이 복소평면으로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죠? 이거는 얘는 a 6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처음으로 세팅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몇 개 묶었을 때 6개씩 묶었을 때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자, 세 2차 정사각형렬 ABC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곱하기가 0이다 그러면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냐? 우리가 아니다 라고 계속 공부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지 얘들아? 원래는 AC 더하기 BC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C가 이렇게 여기나 붙으나 여기나 붙으나 똑같냐 그 얘기잖아. 교환법칙이 되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교환법칙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행렬에서는.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요. A, B하고 A, C가 같다. 그럼 B하고 C가 같냐? 이거 아니라고요. 알겠지? 실수에서 적용되는 것이 거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 제곱이 0이면 A가 0이냐? 이것도 안 된다. 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게 되면 이무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냐? 쌤 얘기했어요. 이게 되면은 곱셈 공식, 인수분해, 지수법칙이 다 뭐 한다고? 성립을 한다. 반대로 얘네들이 성립한다고 해서 얘가 되는 거는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거 지수법칙이 되느냐? 이거는 안 돼요. 알겠지? 이렇게 되려면은 A, B하고 그쵸? B, A가 같아야만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거 곱셈 공식입니까? 안 된다 당연히 그 얘기고요. A가 0이 아니다. 그런데 A, B가 0이래. 그러면 B가 0이냐? B가 0도 되지만 B가 0이 아닐 때도 가능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서 0인자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0인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A 제곱이 0이면 A 세제곱은 그러면 0이냐? A 세제곱이라는 친구는요, A 제곱에다가 A가 뭐 여기 붙든 뭐 이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여기는 A 제곱이 뭐라 그랬어? 0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니?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니까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 빼기 B의 제곱이 0이라서 같냐? 이것도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 B, C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거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단위 행렬이 껴있으면 우리가 계산했던 실수 법칙이 다 적용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너는 된다. A제곱 이게 0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행렬 A가 존재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A제곱이 마이너스 2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뭐 있어요. 알겠지? 존재합니다. 이것이면 이것이 되느냐? 이것이 된다는 얘기는 AB하고 BA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AB, BA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네. 그치? 이거는 얘들아 뭐야? 교환법칙이 된 거는 아니잖아. 그치? 뭐만 된 거야? 결합법칙만 된 거죠. 결합법칙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4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형의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라고 했고요. AB가 A고 BA가 B다. 그러면 A제곱은 A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A제곱을 가지고 A를 만들어 내면 되는 거거든. 여기 한번 봐봐 얘들아. 그럼 A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로 볼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앞에 A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A가 AB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A, B에다가 A가 곱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걸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은 A에다가 A가 AB니까 A,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 BA가 B라고 했네요. 그럼 BA가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얘는 A 뭐가 되겠어?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여기는 뭐 BA가 B가 된다라는 거는 뭐 활용할 수 없으니까 얘는 뭐 여기서 그냥 띵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AB는 A라고 했죠? 그러면은 너는 다시 뭐가 돼? A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A 제곱이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A로 뭐 할 수가 있었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 질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A 제곱은 A가 된다라는 거는 참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투영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AB의 제곱이 0이면 AB의 세제곱은 0이냐? 우리 이거 그냥 라지 X로 한번 치환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러면 X 제곱 행렬이 0이면 X 세제곱이라는 거는 X 제곱에다가 X가 곱해진 거잖아. 근데 이게 0이라잖아. 그치? 아까 했던 거죠?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니은은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4가 둘 다 이렇게 라고 했으면 이 6과 4의 최대 공약수인 제곱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너는 틀렸다.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이제 뭐냐면 얘들아 이런 얘기야. 2차 정사각 행렬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A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A제곱 빼기 이거 두 개 더한 거 A 더하기 D에 A 곱한 거 더하기 AD-BC 단위 행렬 곱한 거 이거를 쭉 계산하면 얘는 무조건 영행렬이 된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운 목적이 뭐냐?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그럼 A 제곱이 뭐가 되겠어? A 제곱이 A 플러스 D에 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제곱을 갖다가 뭘로? 1차로 다운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목적 때문에 얘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저 외워야 돼요? 어? 외워야 돼요? 네, 이거는 풀이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데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안 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행렬에서 유명한 그 공식이기는 한데 학교에서 이거 작년에도 안 했어. 자, 근데 문제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야. A가 이거 간단해. A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A 제곱을 이러한 꼴로 한번 나타내 보라 그 얘기거든. 그럼 공식이 뭐였냐면은 A 제곱 빼기 여기에 뭐였어? A 더하기 D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2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뭐였어? 이렇게 곱한 거에서 곱한 거를 빼는 거야. 이거는 여기는 더하기고요. 여기는 더하기고요. 여기는 곱하기에서 곱하기 빼는 거야.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뭐가 되겠니? 4,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A 제곱이라는 친구 얘는 2A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P는 2가 되고요. Q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A 세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A 세제곱이라는 게 뭡니까?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A 제곱이 이거니까 2A 마이너스 4, 2에다가 A를 곱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2a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얘는 뭐 쓸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다시 a 제곱이 뭐야? 이거니까 2a 마이너스 4e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정리하면 4a 마이너스 4a 없어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8e가 a 세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뭐 3번 곱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내가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것도 가능하다? 뭐도 가능하냐면 a 세제곱이 뭐냐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a 세제곱이 이거다 이런 얘기야, 맞죠? 그럼 우리는 이 얘기다. a 세제곱을 갖다가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 보면 a 제곱 잘 보세요, a 제곱 두 개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a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니까 플러스 4e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세제곱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무언가를 곱하고 여기에 이 개념으로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알겠지? 그러면 얘가 뭐지? 0이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 그냥 이용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정리. 알겠어?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a 세제곱 뭐가 똑같아? 여기 있는 나머지하고 똑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a 세제곱 얘를 갖다가 편의상 x 세제곱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보셔도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x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맞죠? 아니? 2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빼기 하니까 2x 제곱 빼기 4x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면 돼? 2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니? 4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8만 내려올 수가 있겠네. 이 마이너스 8이 바로 뭐야? 요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 x 세제곱을 a가 이럴 때 x 세제곱을 한번 나타내 보시오 라고 하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 가지고 이 제곱식을 여러분이 구하시고 얘를 갖다가 얘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최종적인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물론 뭐 세제곱 정도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뭐 4제곱 5제곱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 있는 보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a가 뭐 이렇게 된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 제곱을 이러한 꼴로 나타내고 세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잖아, 그치? 앞에 있는 문제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뭐 연습 한 번 정도는 그냥 해 보세요. 알겠죠? 여기 보면 행렬 a가 이렇다. a 100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을 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이거를 수업을 안 하면 결국에 이거는 뭐야? 100제곱을 내가 다 곱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쵸?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뭐 2번이든 제곱이든 또는 세제곱이든 하는 와중에서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지,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100제곱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해서 나머지가 얼마냐 라는 것만 가지고 구했었던 문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케일리 해밀턴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 a 제곱 하시고요. 2개 더한 거에 뭐라 그랬어? 부호 반대야. 알겠지? 그럼 2개 더한 거는 마이너스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a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플러스 2가 0이 된다. 이러한 식이 나와. 그러면은 얘는 a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죠? 그러면은 이제 A 100제곱이라는 건 뭐하고 똑같으니까 A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거 하는 게 뭐 되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A 제곱 하시고요. 이거는 두 개, 이거의 부호 반대. 항상 빼기로 외우는 것보다 이거에 더하는 거에 부호 반대로 외우시는 게 조금 더 계산상도 편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세제곱이 2가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6제곱이 2가 된다. 추가적으로 3개 세팅하면은 0 된다. 6개 세팅하면은 0 된다. 이것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편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문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됐을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얘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것이면은 이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은 반대로 갈 때 우리가 역이라 그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등학생이면은 학생이냐라는 거면 역이라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거짓이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야. A가 이렇게 주어지고 단위 행렬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참이야.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이거는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는 A하고 자 이렇게 주어졌어. 만약에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A 더하기 D값이 무조건 뭐야 돼?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무조건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2가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A 더하기 D값이 2가 아니어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뭔 소린가 하니, 여기 보세요. 자, A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성립하지만 이것이므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와 상관없이 그냥 A를 제곱 A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에다가 단위 행렬에 2를 더해 보면 얘는 0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A가 이럴 때 이렇게 세트를 만들면 케일리 해밀턴하고 상관없이 알겠지? 이렇게 만들면 얘는 0행렬이 나와.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4가 돼야 되지 얘가 3이 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거일 때 이거는 성립하지만 이거이므로 이거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뭐 한다는 얘기야?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왜? 두 개 더한 값이 3이 돼야 되는데 두 개 더한 값이 뭐가 되니까? 4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게 이제 이런 얘기다. 그러면 자, 이것만 좀 그냥 알고 갑시다. 말 나온 김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이 왜 성립을 하지 않느냐라고 보면 A가 이러한 꼴일 때는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아까 뭐 이렇게 주어졌었잖아. 아까 그치? 이거는 바로 뭐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 행렬이 단위 행렬에 K배의 꼴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A가 이렇고 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A가 이것이 아닌 경우와 이것인 경우로 나누어서 A, B, C, D 값을 구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 이따 선생님 문제서 한번 보여주긴 할 건데, 그냥,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를 조금 체크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얘네가 이렇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애들이, A가
K2의 꼴인지 이러한 꼴이 아닌지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래서 A가 K2의 꼴이 아니면 해밀턴 정리가 무조건 성립,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A가 K2의 꼴이면 해밀턴 정리가 성립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가 자 K2의 꼴이에요, K2의 꼴이 아니에요? K2의 꼴이 아니잖아. 그치? 아니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한 거에 부호 반대가 P가 돼야 되는 거야. P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6에서 2를 뺀 거가 바로 Q가 되니까 Q는 뭐가 된다? 4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2가 이거의 부호 반대이니까 A 더하기 2가 3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그럼 뭐 A는 뭐 1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2에서 3B를 뺀 게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B값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행렬 A가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성립한다. 근데 B가 0보다 크다고 해서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어떤 수를 가져야 되니까 얘는 A가 K2의 꼴이 될 수가 없죠. 맞죠? K2의 꼴이 되려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2A라는 게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12가 돼야 되고, 그러면 약분하니까 A는 6이 되는구나. 그러면 너는 6이고 너는 6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A는 6이고요. B 같은 경우는 66에 36에서 B제곱을 뺀 게 2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왔다 갔다 하니까 B제곱이 12가 되니까 B는 루트 12, 2 루트 3이 B의 값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B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n제곱에 뭐 거듭제곱에 여기 뭐 대수에서 뭐 등차수열 뭐 등규수열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고1 1학기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킬 수가 사실은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거만 좀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만? 이거 2개 정도만 여러분이 조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긴 해서 뭐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는 n제곱이 붙으면 얘는 개수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으면 얘는 지수로 간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A의 n제곱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애들은 1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뭘로 간다고? 개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n하고 여기에 n제곱이 됐을 때 이렇게 na가 1로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고, n하고 0하고 곱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대로 0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 2번 이렇게 됐을 때는 다 세 개는 똑같이 가고요. 얘가 n제곱이 됐을 때 a하고 n을 곱한 값이 여기 na로 이렇게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 2가지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은 뭐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냅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은 이 5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5번.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얘기 선생님이 해서 뭔 얘기했냐면, 이렇게는 개수로 가고 이렇게는 뭘로 간다고? 지수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n제곱이 붙으면 여기 있는 애들은 개수로 가야 되니까 n하고 0이 곱해져 봤자 어차피 뭐가 되는 거?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n이 어디로 간다고? 지수로 간다고. 그러니까 a n제곱이 되고요. 얘는 b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외우지 말고요. 여기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은
나중에 근데 얘도 안 나와요. 나오면 얘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이런 것들은 가만히 조금 보시면 얘들아 A가 하나 있고 1이 두 개 있고 0이 하나 있어. 위치만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A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A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0, 1이 이렇게 자리 바꾼 거고 A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0, 1이 여기 0, 1이 자리를 바꾼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 이렇게가 자리를 바꾼 거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어디 있는 거니? A는 대각선 자리에 있는 대각선 자리에. 단위 행렬 자리에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결과물을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의 n제곱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결과물은 얘는 선생님이 지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지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a n제곱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0은 당연히 뭐 0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1도 당연히 1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옆에 있는 거지. 0하고 대각선에 있는 친구 이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친구는 1부터 a의 n-1제곱까지 합의 결과물로 나오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조금 더 볼 사람은 보세요. 근데 사실 뭐 이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얘들아 이게 10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쌤은 얘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10제곱이라는 거는 얘는 2의 10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안 외워도 두 번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세 번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사실 행렬은 어떤 공식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냥 해보면 돼. 근데 이제 해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이 많아지니까 실수할 확률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공식 외워서 하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행렬을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냥 학교에서 할 거 아니야. 어느 깊이까지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 좀 하셔가지고 쌤한테 알려주면 쌤 이거 못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 특히 있으면 그럼 쌤이 그것도 다 추가로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A 100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쌤이 얘기했어. 얘네들은 지수니까 그쵸? 근데 100제곱 해봤자 어차피 그대로고 얘네들은 개수가 되는 거니까 얘만 뭐가 되겠어? 20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20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도 뭐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은 규칙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는 외워놓으면 괜찮겠지. 자, A가 이렇게 생겼다. 그럴 때 A 10제곱 이거를 만족하는 A, B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하라. 이거 한번 구하라.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 A 제곱을 해보고 세제곱을 하면서 얘가 2하고의 단위 행렬의 관계에서 어떻게 됐는지 체크해보면 되긴 하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케일리 해밍턴을 쓰면 조금 더 편하다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 A제곱에다가 이거 더한 거에 부호 반대잖아. 그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2는 0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참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10제곱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거 아니면 A제곱 빼기 A 더하기 2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자,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A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니? 2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A 10제곱은 누구와 똑같습니까? A하고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 2 이렇게 곱한 결과물이 얘가 된다. 그럼 뭐 마이너스 2에다가 2니까 0 되는 거고 3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A 세제곱이 2란 얘기는 얘들아 몇 개를 하면 3개씩이니까 요만큼은 다 없어지겠지. 그쵸? 그러면은 얘는 그냥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됐지?
자, 2차 방정식 이거에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행렬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라. 마찬가지예요. 케일리 해밍턴하고 써보면 A 제곱하시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마이너스인데 그거의 부호 반대니까는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파 베타에서 곱은 2가 되겠죠. 2에서 1 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0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A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니? 2가 된다. 3개씩 묶으면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몇 개입니까? 11개잖아. 그치? 11개니까 얘들아 이것도 11개니까 그게 2개가 남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 2개 남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여기가 2잖아. 그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가 이것을 만족할 때 실수 A 더하기 B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자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B에서 여기를 뺐어요. 이게 마이너스 4다.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3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뭐 이거 구해봐라. 뭐 그냥 문제 만들려고 낸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 문제 사실 옛날에는 이제 행렬을 조금은 이렇게 계속 했었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모든 수학 얘들아 그래 이렇게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면 당연히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뭐 없어. 그러니까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 근데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점점 애들도 실력이 쌓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행렬 자체가 여러분한테 뭐 좀 어렵게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한 10년 지금 젊은 20대 후반 이런 선생님들은 행렬 안 배웠어. 그분도 안 배웠어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공대를 가고 이제 그러면 행렬을 이제 배웠어. 뭐 선형대 수학 해가지고 배우긴 하는데 어쨌든 자 얘가 이렇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A 더하기 D값을 모두 구하라 그랬네? 에? A 더하기 D값은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고. 왜? 이거는 뭐라 그랬어? A라는 친구가 K2가 뭐일 때? 아닐 때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A제곱이 뭐일 때? K2일 때는 상황이 A가 K2일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B하고 C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게 될 수가 없겠죠. 이게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런데 A, B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나왔을 때가 두 개를 더한 게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가 K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A제곱은 뭐가 되겠어? A제곱은 K제곱의 2제곱인데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A는 했던 대로 K2가 되는 거니까 여기 A제곱 자리 여기 A 자리에다가 얘네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2 더하기 2배 K2 빼기 3, 2가 0이 된다. 여기 보시면 2가 다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겠지. 그럼 2로 한번 묶어보면은 얘는 K제곱 더하기 2K 빼기 3이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3하고 K 빼기 1이 0이 되니까 K가 마3인 케이스하고 K가 2인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K가 마3이란 얘기는 A는 뭐란 얘기니? 마이너스 3이란 얘기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마이너스 3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해주면 얘가 마3, 얘가 마3 이렇게 되겠지. 즉 K값의 몇 배? 2배가 A 더하기 D값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마3일 때는 마이너스 6이 가능하고요.
K가 1일 때는 2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888번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용해서 이거의 꼴로 바꿔라 그러면 너는 A 제곱 더하기에 뭐라고 얘들아? 후 반대라고. 누구지? 더하기에 부 반대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한 거 2에서 곱한 거를 빼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A 제곱이라는 친구가 3A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P하고 Q는 내가 구할 수가 있고 1에서 구한 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라고 보면 돼. 알겠니? 그러면 이거는 A 제곱이 이거니까 세제곱도 뭐 이렇게 나타내서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이 얘기가 이렇게 보면 돼.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빼기 6을 갖다가 x제곱 이거 마이너스 3x 빼기 1로 알겠어? 얘를 이걸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 나머지가 생기겠다. 그치? 나머지는 1차가 될 거 아니야. 1차 이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얘가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면 A는 나에게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니까 9A-5E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은 더 편해. 알겠지? 어떻게 구하는지.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뭐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위에 있는 문제들하고 그냥 연습 문제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자, 공수 원과정을 전체를 다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